회사 앞 작은 편의점 출근 시간대입니다. 카운터 뒤에 선 중년 남성의 손이 조금 서툴게 움직입니다. 바코드 스캔이 한 번에 되지 않고 계산이 평소보다 조금 늦어집니다. 그때 계산을 기다리던 한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이런 일하는 거죠. 편의점 안에 잠깐의 정적이 흐릅니다. 카운터 뒤의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계산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이 말을 오래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상호 씨는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의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처음부터 함께 만든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결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일 회의실에 앉아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는 있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면 의견을 묻는 자리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은퇴라고 불렀지만 그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하루를 채우고 있지도 않은 애매하지만 낯선 시간.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출근 준비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리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상호 씨는 자신이 조금씩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는 선뜻 그렇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오가고 말이 오가는 자리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라도 서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곳이 회사 앞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이곳은 회사로 들어가는 사람들, 회사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와 얽힌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였습니다. 업주인지 직원인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산대 뒤에 서 있으면 출근길 직원들의 표정이 보였고 회의를 앞둔 바이어들의 긴장도 보였습니다. 협력업체 사람들의 말투와 태도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누구나 정제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 계산대 앞에서는 사람이 훨씬 솔직해 보였습니다. 한상호 씨는 계산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길 하나, 잠깐 스치는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결이 드러난다는 걸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일은 생각보다 그의 성향에 잘 맞았습니다. 계산대 뒤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관찰하고 있었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자리가 회의실이 아니라 편의점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그렇듯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회사 앞 편의점은 이 시간만 되면 잠시 분주해집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간격이 짧아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각자의 일정과 급함이 묻어납니다. 그날도 낯설지 않은 얼굴 둘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한상호 씨는 이미 몇 번 그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들러 커피나 음료를 사가던 사람들, 정확한 소속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회사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협력업체 직원쯤으로 보였습니다. 둘은 어색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업체인 것 같고 김 팀장, 박 팀장으로 불리는 모양입니다. 그중 김 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얼굴에 늘 짜증이 묻어있는 남자였습니다. 선반 앞에 서서도 마치 이 공간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곤 했습니다. 물건을 짚는 손길에도 여유라기보다는 불만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박 팀장이라고 불린 다른 한 사람은 역시 이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차분한 인상의 남자, 필요한 물건만 고른 뒤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계산대로 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상우 씨는 그날도 그 둘을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따라오던 때와 달리 함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비슷한 물건을 짚는 모습에 한상우 씨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확신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전의 기억들이 이어지며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바코드 리더기는 한 번에 인식되지 않아 같은 자리를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고 카드 결제도 한 번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은 프린터 안에서 잠시 멈췄다가 느릿하게 나왔습니다. 한상우 씨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괜히 더 늦어 보일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늘 짜증이 서려 있던 그 남자가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손님 상대하는 게 이렇게 느려서야.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으라고 한 말 같기도 했고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분명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한상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사과의 말을 입 밖으로 꺼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손을 더 빠르게 움직이려 애썼지만 조급함은 오히려 실수를 불렀습니다. 그 사이 함께 온 다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한 기색도 없었고 불편한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차례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상우 씨는 그 모습을 흘끗 보았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서 있었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런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 계산대 앞에서는 사람의 결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한상우 씨는 말없이 영수증을 정리하며 그 차이를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두었습니다. 김 팀장의 계산이 거의 끝나갈 무렵 프린터 안에서 영수증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왔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밀려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상우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괜히 더 시간을 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영수증을 서둘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네려는 순간 김 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이런 일 하는 거죠. 자식들한테 민폐는 안 끼치나 몰라. 말은 가볍게 던진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조금도 숨기지 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박 팀장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고 진열대 앞에 서 있던 다른 손님 한 명도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 공간 전체에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그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물건을 집어들며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한상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고 슬픔이 밀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나이에
민폐라고? 수십 년 동안 회의실에서 수많은 말을 들었고 더 거친 말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그 말은 다르게 남았습니다. 아마도 계산대라는 자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가 굳이 낮춰보려는 그 시선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상호 씨는 왜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말도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용하던 박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에게 그런 말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김 팀장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요?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말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박 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김 팀장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편의점 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상호 씨는 박 팀장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박 팀장도 짧게 고개를 숙이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긴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가 무엇을 본 사람들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상호 씨는 카운터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A회사 본사 12층 대회의실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 입찰 PT가 열렸습니다. 신규 물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규모만 500억이 넘는 대형 사업이었고 회사 내부에서도 결과에 따라 향후 몇 년의 방향이 갈릴 만큼 무게감 있는 안건이었습니다. 여러 협력업체가 경쟁했지만 최종 후보로 남은 곳은 두 곳뿐이었습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마주쳤던 김 팀장이 속한 업체와 박 팀장이 속한 업체였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에는 양쪽 업체 관계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동료들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따내면 승진이 확정이라는 말도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박 팀장은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김 팀장은 그 얼굴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뒤에 서 있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김 팀장은 순간 어이가 없다는 듯 작게 웃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편의점 아저씨네. 옆에 있던 동료가 고개를 갸웃하자 김 팀장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 보니까 배달도 하나 보죠? 말투에는 농담처럼 꾸민 빈정거림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 있던 공기가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회의실 문이 열렸고 구매팀 과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조금 더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자문을 맡아주실 고문님 오셨습니다. 김 팀장의 웃음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이 방금 본 장면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렸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서툰 손놀림,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얼굴, 그 사람이 지금 고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김 팀장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부른 건 아닌지,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하듯이 물었습니다. 저 편의점 점원이 고문님이라고요? 하지만 구매팀 과장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입찰건은 고문님 자문이 포함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편의점 점원이 아니고 우리 회사 창립 멤버이기도 하지만 물류 쪽 구조를 처음 확립하신 분입니다. 또한 위기 때마다 늘 고문님이 중심이 되어 회사를 구하신 분이시기도 하지요. 지금은 은퇴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해서 고문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제야 김 팀장의 얼굴이 눈에 띄게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줍지도 못했습니다. 박 팀장 역시 그 얼굴을 보고 순간 놀랐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여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상호 씨는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지도 누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내받은 자리에 앉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시작하시죠. PT가 시작됐습니다. 김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막힘없이 이어졌을 설명이 자꾸만 끊겼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다 두 장을 건너뛰는 실수도 했고 질문에 답하는 말끝도 흐려졌습니다. 박 팀장의 발표는 달랐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한 내용을 전달했고 질문에도 군더더기 없이 답했습니다. 한상호 씨는 두 발표를 똑같이 경청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필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판단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미 회의실 밖에서 보았던 두 사람의 태도를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PT가 모두 끝난 뒤 회의실에는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양쪽 업체 관계자들은 회의실 밖으로 나가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말없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시선만 피했습니다. 박 팀장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로 위 차량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A회사 임원들과 한상호 씨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구매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두 업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 조건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른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결국 판단은 고문님 의견이 중요하겠네요. 어느 쪽이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회의실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상호 씨에게 모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지도 않았고 메모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회의실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 창밖 아래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상호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과 사람이 오래 함께 가야 하는 일입니다. 임원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술과 가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은 사람이 합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다시 덧붙였습니다. 협력업체와는 앞으로 최소 3년, 길게는 5년 이상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실적은 검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한상호 씨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태도와 회의실 밖에서의 태도가 다른 사람과는 저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회의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임원들은 그 말뜻을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누구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구매팀장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 양쪽 업체 관계자들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은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박 팀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한상호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결과는 내일 공식적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김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박 팀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상호 씨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뒤에야 비로소 느껴지는 그 무게를 그는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한상호 씨는 여전히 회사 앞 편의점에 섰습니다. 아침이면 계산대 뒤에 서서 사람들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말보다 태도가 앞서는 순간들이 여전히 이곳에는 많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상호 씨는 그 모든 모습을 굳이 판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사람은 어디에 있든 결국 자신의 결을 숨기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 안팎에서 조용한 이야기들이 하나둘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찰 결과는 박 팀장이 속한 업체 쪽으로 기울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발표도 그 이후의 대응도 안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반면 김 팀장이 속한 업체는 이번 계약을 놓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팀장의 태도와 말투가 문제 삼아졌다는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놓친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평가가 한꺼번에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승진 이야기는 조용히 사라졌고, 오히려 내부에서는 요즘 많이 예민하다는 말이 그를 따라다닌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한상호 씨는 그 이야기를 굳이 묻지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는 이미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익숙한 얼굴 하나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팀장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필요한 물건만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태도는 여전히 차분했고
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한상우 씨가 계산을 하는 동안 박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님, 그때 말씀 감사합니다. 한상우 씨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박 팀장은 영수증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에서도 책임을 더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한상우 씨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팀장이 나간 뒤 한상우 씨는 다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곧 다음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 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리는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 드러날 뿐입니다. 회의실이든 편의점이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였습니다. 한상우 씨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계산대 뒤에서 말없이 세상을 바라보며